유튜브 상한눈 강의 13편 계지탕 영희불화의 허정. 이전 11편까지 기혈수 이론과 상한론 총론 12편 잘못된 정보로 병을 만들지 말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의해 드렸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처방 강의해 드릴 건데, 처음부터 상한론 모든 처방 다 하면 힘들고 흥미를 좀 잃을 수도 있어서 많이 쓰이는 다빈도 처방 위주로 1차 강의를 하고 실력을 좀 쌓은 다음 2차 강의 때는 한 처방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강의해 드릴게요. 계지탕은 실전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처방은 아니나 처방 중에 기본이고 원정과 계지탕 가감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계지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게요. 계지탕, 계지 6g, 작양 6g, 생강 6g, 대조 6g, 감초 4g. 정의와 병리. 영희불화의 허정의 표혈증을 치료하는 처방이고, 표기수혈체증과 표기혈체증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병리를 그림으로 보면 한이 추위가 왔을 때 순환하는 기혈수 중에 기가 먼저 올라와서 방어를 하고, 두 번째 수까지 올라와서 방어를 하고, 기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허증이라서 혈까지 올라와서 방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기수혈체나 표기혈체로 병이 돼서 감기를 앓고, 이때 계지탕을 써서 풀어줘서 치료한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이 왔을 때 먼저 기수가 올라와서 기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거를 기수의 역의 상충이라 합니다. 그리고 기수의 양이 적은 허증이다 보니 혈까지 가담해서 표기수혈체로 병이 되고, 이때는 땀이 나지 않은 상한이라 그러고. 자, 여기서 이 땀이 저절로 잘 나는 영희불화의 허증이다 보니 땀날 조건만 만들어주면 땀이 나는 자한이 나오고, 그리고는 표기혈체로 중풍의 상황의 병이 됩니다. 자, 이 전체를 허증, 영희불화 허증의 표혈증이라 그러고, 이거를 태양병이라 그럽니다. 자, 정상으로는 두통, 발열, 오한, 오풍, 신동통, 그리고 맥은 맥부, 약삭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한출, 땀이 나고, 자한, 스스로 땀이 나고, 육, 코피 흘리는 거고, 피로가 있고, 번열이 있고, 여학상, 일포소 발열, 기상충, 건구, 오조, 리무병, 표혈증, 영희불화의 허증. 자, 두통은 머리 근육의 혈체로 인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발열, 표의 기체로 인해
열화가 돼서 열이 나는 것이고요. 오한, 표의 혈체로 인해 어실어실 춥고 이불 덮어도 추운 것입니다. 오한이 있다는 것은 혈체가 있다는 것이고, 혈체가 있다는 것은 혈이 올라와서 방어체계에 가담한다는 것이고, 혈이 방어체계에 가담한다는 것은 바로 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풍, 표의 기체로 인해 바람 맞으면 어실어실 추운 것을 오풍이라 그러고, 이때는 오한과 다르게 이불 덮으면은 춥지 않은 것입니다. 신동통, 표의 온몸 근육의 혈체로 인해 온 전신이 다 아픈 것이고 일명 몸살이라고도 합니다. 맥부 약삭, 표혈증의 병이 표에 있기 때문에 부맥이고 몸이 실증이 아니고 허증이라서 양맥이고 표에 열이 있다 보니 맥이 빨라져서 상맥이 되는 것을 맥부약삭이라고 합니다. 맥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출, 자한. 돼지탕은 실증이 아니고 영이불화의 허증이다 보니 표, 기, 수혈체로 병이 되는데 기가 조금이나마 순환되게끔 하려면 수가 땀으로 나가줘야 부담이 줄어들고 수월해지니까 땀날 조금만 주면 자안으로 스스로 땀이 나는 증상이 생깁니다. 6. 코피가 나는 것인데 허증이라서 자주 있지는 않으나 표에 열이 땀날 상황이 못 돼서 상안의 상황이 오래되면 코의 비점막은 압력솥의 밸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력을 줄이기 위해 간혹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로. 피로한 것인데 한자 그대로 피로는 몸의 표피에서부터 오고 표의 기혈수가 잘 순환하지 못하면 피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번. 표혈증으로 표에 번열이 있어서 번거로운 것이고, 여학상. 표혈증은 발열과 오한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간혹은 드물게 학질의 열과 같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일포소 발열, 해질녘에 열나는 것으로 오후 발열이 날 때도 있습니다. 기상충, 기가 한을 방어하기 위해 올라오는 것을 기상충이라고 하고, 근구, 오조, 기상충 할 때 소화액의 냄새를 끌고 올라와서 마른 구역질을 만들고 임산부일 경우 입덧 오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리무병, 표혈증으로 표에 표기수 혈체가 되어 병이다 보니 몸속에는 병이 전혀 없고 표혈증만 있다는 것이고, 영이불화의 허증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은 영혈을 뜻하고 혈의 다른 이름이고, 혈은 고유의 역할이 몸 전신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고, 위는 위기를 뜻하고 기의 다른 이름으로 혈과 수를 순환시켜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혈과 기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순환하는 것을 화라고 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순환하던 기와 혈이 방어 기전에 가담해서 혈체와 기체로 꽉 묶여서 순환하지 못하는 것을 불화라고 합니다. 몸이 실정이 아니고 허정이라서 기수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방어 체계에 혈까지 가담하게 돼서 표기수 혈체가 되는데, 허정이라 기의 양이 적어서 힘이 약해서 순환을 잘 못 시켜주다 보니 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몸에서는 수를 땀 따라 나가게 하고는 조금 가벼워진 표기혈체가 돼서 정상의 종류와 강도가 좀 약하게 되는데, 땀나기 전의 표기수혈체로 모든 정상이 다 있는 것을 상한이라 하고, 땀나고 난 후 수체가 빠진 표기혈체로 한두 가지 정상만 있는 것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불화의 허증이란 말은 혈까지 방어체계에 가담하는 체질을 말하고, 기와 혈이 순환하지 못하는 불화의 상태가 되어 있는 허증의 몸을 말하는 것으로 상한원 원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음양 오행설로 공부한 사람은 전혀 모르니 상한론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깊은 뜻을 몰라서 대충 외워서 처방을 쓰니 처방이 맞지 않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고 무엇 때문에 나는지도 모르니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기혈수 이론은 약 먹고 난 다음의 어떤 증상도 뭐 때문에 그런지를 다 알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을 바쳐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양리, 계지, 기상충을 막고 기체를 확산해산해서 일부는 땀으로 나가게 하고 일부는 다시 순환 궤도로 들어가게 해서 발열과 오풍을 치료해주는 약재입니다. 작약, 혈체를 확산해산해서 오한, 두통, 신동통을 치료해주는 약재이고, 대조, 대추 말린 것인데, 대추는 아무리 말려도 속이 좀 끈적끈적합니다. 이때 끈적한 것이 진액으로 혈맥 내에 순환하는 물과 같아서 진액을 바로 보충하는 효능이 있고, 혈체된 혈액에 진액을 보충해서 혈체를 푸는데 유동성을 주고, 작약이 수렴작용으로 대조의 진액을 껴안고 혈체를 치료해 줍니다. 옛날에 가난한 선비는 대추 한 개로 한 끼를 요구했다는 말이 있듯이 진액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고, 너무 힘들면 진 빠진다 할 때 그 진입니다. 생강, 위기를 살리고 보강해서 위를 잘 움직여
수분의 흡수와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대조의 진액이 혈맥으로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초, 기혈수의 급박, 역을 치료해주는 약으로 기혈수 순환궤도 이탈을 막아주고, 이탈된 기혈수를 다시 순환궤도로 보내주는 약입니다. 후세방 동의보감에서는 교미제로 맛을 고쳐주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효능으로는 감초를 올바르게 쓸 수가 없어서 처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리도 기혈수 이론으로 올바르게 알아야지 처방을 100% 이해하고 정확한 증을 잡을 수 있는데, 동의보감과 음양오행설에서는 약리도 두리뭉실하게 알고 처방도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처방을 써도 하나도 안 낫고 부작용만 나고 간까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원전, 계지탕 원전은 정말 중요한데요. 상한론 해설서마다 해설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렵다는 겁니다. 제일 올바른 해석이니 그분들도 보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전, 태양 중풍, 양부이, 음약, 양부자, 열자발, 음약자, 한자출, 색색오한, 석석오풍, 흡흡발열, 비명건구자, 계지탕 주지. 태양병 중풍으로 폐혈증으로 땀이 나고 난 이후 증상이 조금 약해진 중풍으로 양맥이 부하고 음맥이 약한데, 양맥이 부한 것은 표에 기체가 되어 열이 나서 부하고, 맥이 떠 있고 조금만 눌러도 잡히고, 음맥이 약한 것은 혈맥 내에 수가 땀으로 나가서 양맥이 된 것이고, 이불 덮어도 어실어실 춥고 바람 맞으면 춥기도 하고 후끈후끈 열이 나고 코가 찍찍하며 미식미식하는 사람은 계지탕을 주면 무조건 낫는다 하는 원전이고요. 한출 후 땀이 나고도 풀리지 않는 폐혈증에 계지탕을 쓴다는 원전입니다. 두 번째, 태양병, 두통, 발열, 한출 오풍자, 계지탕 주지. 태양병, 표혈증으로 두통 발열이 있고 땀이 나고 바람 맞으면 추운 자는 계지탕 주면 무조건 낫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출 후에 폐혈증이 있으면 계지탕을 주면 낫는다는 원전입니다. 세 번째, 태양병, 외증 미해, 맥부 약자, 당이 한해의 계지탕. 태양병, 폐혈증으로 외증이 아직 풀리지 않고 맥이 부하고 약하면, 맥이 부하고 약하다는 의미가 폐혈증이 땀이 나서 양맥이 되었다는 의미고,
당연히 땀으로 풀어라. 마땅히 계지탕을 주면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계지탕의 전형적인 맥이 맥부약삭이라는 원전이고, 네 번째, 태양병 하지 후 기기상충자 가여 계지탕 방용전법 약 불상충자 불가여지. 태양병 표혈증을 의사가 설사를 시킨 후, 표혈증은 한해법으로 땀으로 풀어야 되는데 해열제 먹이다가 안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장하거나 설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치법이 아니고 잘못된 치료로 설사시키는 힘으로 기가 강제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 기가 반동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기가 상충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가 상충하는 자는 계지탕을 주는 게 좋다는 것이고, 방용전법으로 계지탕 먹고 땀을 조금 내주면 되고, 만약 기가 상충하지 않으면 계지탕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준경 선생님이 원전에 기혈수 이론으로 다 풀이하고 있는데, 음양오행설과 동의보감으로는 이런 풀이가 안 되니 병의 원리도 모르고 처방을 올바르게 쓸 수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계지탕의 방용전법은 계지탕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고 뜨거운 미음죽을 후루루 마시고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서 땀을 조금만 내주면 된다는 것이고, 대신 땀을 과하게 내면 안 좋다는 겁니다. 땀을 과하게 내면 땀 따라 기도 과도하게 많이 나가서 기부족 증상이 생겨 음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병인 번열, 한출 적해, 우여 학상, 일포서 발열, 속양명야, 맥실자, 의하지, 맥부허자, 의발한, 하지여, 대성기탕, 발한의 계지탕. 번열로 병이 있는 사람이 땀이 나고 열이 즉시 풀리고 다시 학질같이 더웠다 추웠다 하고 해질무렵에 열이 나면 양명병에 속하는 것이고, 맥이 실한 사람은 마땅히 설사를 시켜야 되고, 맥이 뜨고 허한 맥이면 마땅히 발안을 시켜서 풀어라. 설사시켜서 풀 때는 대성기탕을 주고, 땀을 내서 풀 때는 마땅히 계지탕을 주어라. 열의 형태가, 표혈증은 발열 오한이 동시에, 흉열증은 왕래 한열로 학질같이 더웠다 추웠다 하고, 양명병은 조열로 추운 것 하나도 없이 온몸이 열로 가득한데, 열의 형태가 애매하면 맥의 형태로 구분해서 맥부허는 계지탕, 맥실, 맥이 열로 가득 차서 맥이 아주 강하게 뛰는 것으로 봐서 양명병이라는 것을 알고 해법으로 대성기탕으로 설사를 시켜서
열을 대변으로 빼놓으면 된다는 원전. 실전에서는 대승기탕은 조열과 조실을 꼭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맥으로만 확인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6번 상한, 발한 이해, 반일허, 복번, 맥부삭자, 가경발한의 계지탕. 땀이 나지 않고 모든 증상이 다 갖추어진 상한에서 땀을 내서 이미 풀리고 반나절 후에 다시 번열이 나고 맥이 부하고 착하면 병이 표에 있으니 다시 땀을 내서 풀어라. 당연히 계지탕으로 풀린다. 란 원전이고요. 상한에서 땀을 내서 땀 따라 열이 나가고 풀어진 듯 보였으나 다시 약한 중풍의 표혈증이 갖추어지면 계지탕증이라는 원전이고요. 결론적으로 땀나고 나서 표혈증이 있으면 계지탕증이라는 원전입니다. 대신 땀나고 나서 표혈증이 아니라 발열, 콧물, 기침 등 복잡한 감기가 있으면 계지탕이 아니고 맞는 처방을 찾아야 됩니다. 7번째, 상한, 부대변 6, 7일, 두통 유혈자, 여, 성기탕, 기소변 청자, 지불제리, 잉제표야, 당수 발한, 약 두통자, 필육의 계지탕. 상한병으로 대변이 6, 7일 동안 안 나오고 머리 아프고 열이 있는 사람은 양명열로 성기탕을 주어라. 소변이 불지 않고 맑으면 병이 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한을 시켜서 풀어라. 만약 머리 아픈 자는 반드시 코피가 나는데 마땅히 계지탕 주면 풀린다. 대변 6, 7일 동안 안 나오고 열이 있으니 양명병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양명병이 되려면 소변 색깔도 진하게 노랗든가 적색으로 보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소변이 맑으니 병의 위치가 배가 아니라 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해법으로 발한을 시켜서 치료해야 된다고 한 것이고, 열의 강도가 세서 코피가 날 정도의 열인데 실전에서는 마왕탕인지 갈근탕인지 계지탕인지를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마왕탕, 갈근탕, 계지탕은 같은 표혈증에 쓰는 처방인데 구별하는 법이 체질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8번째, 태양병, 외증 미해, 불가하지, 하지 위역, 욕해외자의 계지탕. 태양병으로 외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는 설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설사를 시키는 것은 역치로 병이 더 깊어지고 표를 풀고자 하면 마땅히 계지탕을 주어라.
표혈증은 한해법을 써야지 하해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역치로 병이 더 꼬이고 깊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원전이고, 대신 계지탕을 쓰려면 자안이 있는지 오한이 있는지 맥부 약삭인지를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태양병 9번 태양병 초보 계지탕 반번 불해자 선자 풍지 풍부 가겨 계지탕 적유. 태양병으로 처음에 계지탕을 먹고 오히려 번열이 나고 풀리지 않는 자는 침자리 풍지풍부에 침을 넣고 다시 계지탕을 주면 곧 풀린다. 상한론 원전이 소실 위기에 처했는데 침술가인 왕숙화라는 사람이 편차해서 다시 만들어지다 보니 원전이 훼손된 경우가 많은데, 이 원전의 선자 풍지풍부의 침자리가 숙화가 임의로 넣은 원전이라서 기혈수 이론으로 공부 안 하면 이런 것을 구분 못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병을 올바르게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자 풍지풍부에 침을 놓지 말고 계지탕만 먹고 땀을 조금만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10번째, 계지 보니해기 야 기인 맥부 긴 발열 한 불출자 불가 여지야 상수 직차 물령 오야. 계지탕은 본래 표를 푸는 약으로 맥부약인데, 만약 맥이 부긴하고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는 자는 계지탕이 맞지 않다. 항상 이것을 알아서 오치를 하지 마라는 원전이고요. 계지탕은 맥부약 사기고, 맥부기는 마왕탕이나 또는 갈근탕의 맥상이기 때문에 계지탕을 주는 것은 오치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전입니다. 11번째, 태양병 선발한 불에 이복하지 맥부자 분류 부위 제외 이반하지 고령 분류 금맥부 고제외 당수 해외 정류의 계지탕. 태양병을 먼저 발환을 시키고 풀리지 않아서 다시 설사를 시켰는데 맥이 부하고 풀리지 않는 자는 맥부는 병이 바깥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설사를 시켜서 병이 풀리지 않는 것이고, 지금 맥이 부한 것은 병이 표에 있다는 것이고 마땅히 표를 풀면 즉시 낫는다. 마땅히 계지탕을 주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이 열감기를 해열제를 써도 열이 내렸다 다시 오르고 잘 풀리지 않으면 관장을 시키든지 설사를 시켜 열을 대변으로 빼내려고 하는데 잘못된 치료고, 표열이 속으로 쑥 들어가서 더 깊은 병이 될 수 있는데, 이 환자는 다행히
맥부로 병이 표에 있고 땀이 난 이후에도 표혈증이 남아있으니 게시탕이라는 원전입니다. 실제로 표에 있는 대열을 역치로 관장을 하거나 설사를 시키면 설사시키는 힘에 의해 표열이 속으로 쑥 들어와서 찬물 덩어리나 끈적끈적한 점조수에 빠져서 단단한 열 덩어리가 되어 곱사병, 구루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열이 있어도 양명병이 아니면 절대로 관장하거나 설사시키면 안 되고 순리대로 풀으라는 겁니다. 12번째, 태양병 3일, 이발한, 약토, 약하, 약온침, 잉불해자, 차위, 괴병, 계지, 부중, 여지, 관기, 맥정, 지범, 가역, 수정, 치지. 태양병으로 3일째 이미 발한도 시켜도 안 풀려서 토하게도 하고 설사도 하게 하고 뜨거운 침을 줬는데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인 자, 잘못된 치료로 괴상한 병이 되었고 이때는 계지탕을 주어도 맞지 않으니 기다리면서 맥정을 관찰하고 어떤 역치를 범했는지 알아내서 정에 맞게끔 치료해라. 표혈증은 한해법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발한을 시켰다가 안 되니까 의사가 토법도 하고 하해법도 하고 온침까지 잘못된 치료를 해서 병이 꼬이고 헝클어지고 악화돼서 괴상한 괴병이 돼서 계지탕을 주어도 맞지 않으니 병이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에 맞게 치료하라는 원전입니다. 13번째, 상한, 대하후, 복발한, 심하비, 오한자, 표미해야, 불가공비, 당선해표, 표해 내가공비, 해표의 계지탕, 공비의 대황황년 사심탕. 상한병을 크게 설사시킨 후 다시 발한을 시키고 나서 가슴 밑이 더부룩하고 어실어실 추운 오한이 있는 자는 표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속 더부룩한 심화비를 공격하면 안 된다. 당연히 표부터 풀고 표가 풀리고 나면 심화비를 공격해야 된다. 표를 푸는 데는 마땅히 계지탕으로 풀고 심화비를 푸는 데는 마땅히 대왕황년 사심탕으로 풀어라. 표열을 크게 설사를 시키니 표열이 속으로 쑥 들어왔다가 다시 발한을 시켜서 위로 올라가게 하니 일부는 가슴팍 부위에 걸려서 심화비가 되고 일부는 표에 걸려서 오한으로 병이 된 경우이고, 이럴 경우 선표 후리법으로 표와 리의 병이 같이 있으면 표의 병부터 치료하고 리에 있는 병은 뒤에 치료해야 된다는 치료 순서에 대한 원전입니다. 이 역시도 표열병을 잘못 설사시키면 표열이 속으로 들어와서 속에 있는 찬물 덩어리나
끈적끈적한 전조수에 빠져서 딱딱한 덩어리가 돼서 구루병, 곱사병, 큰 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표혈증은 순리대로 한해법으로 풀어야지 함부로 설사시키면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4번째, 상한 의반하지 속덕하리 청곡부지 신동통자 급당구리 후신동통 청변자조자 급당구표 구리의 사역탕 구표의 계지탕. 상한병은 한해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의사가 오히려 설사를 시켜서 설사가 되고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심한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리 속이 더 급한 병이라서 당연히 리부터 구하고 후에 신동통을 구하라.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설사가 멎으면 표를 구해라. 리 속을 구하는 처방은 당연히 사역탕을 주고 표를 구하는 처방은 당연히 계지탕을 주어라. 표혈병을 너무 설사를 시키면 대변으로 기가 너무 빠져나가서 기 부족 설사인 먹은 음식물이 전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먹은 음식 그대로 나오는 청곡하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위급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이때는 표에 표혈증이 있어도 선표후리법이 아닌 성급구안법으로 급한 병부터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원전입니다. 15번째, 하지후 신동통 청변자조자 급당구표의 계지탕 발안. 설사를 시키고 몸살이 있어도 대변이 순조로운 자는 급히 당연히 표를 구해라. 마땅히 계지탕을 주고 발안을 시켜라. 의사가 설사를 시켜 몸살이 온 경우인데 청곡하리만큼 심한 설사가 아니고 대변이 순조로우면서 설사로 물 나가고 몸살이 온 경우 계지탕증으로 표를 구하면 된다는 원전입니다. 땀이 많이 나가든지 설사로 물이 많이 나가든지 많이 울어서 물 나가고 나서 표혈증, 몸살 등이 있으면 계지탕이라는 원전입니다. 16번째, 산후풍 속지 수십일 불에 두미통 오한 시시유열 심하민 근구 한출 수구 양단증 속제자 가여 양단탕. 산후풍으로 수십일 동안 계속 풀리지 않고 머리가 약간 아프고 어실어실 오한도 있고 때때로 열이 나고 가슴 밑이 괴롭고 미식미식하면서 땀이 나면 비록 오래되어도 양단증, 계지탕증이 있는 자는 양단탕, 계지탕을 주는 것이 옳다. 산후풍에도 계지탕을 쓸 수 있고 맥부 약삭을 확인하고 쓰면 더 확실하고, 심화민이나 근구는 계지탕에서도 약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지탕만 써보고 안 나으면 다른 원인의 처방을 찾아서 끝까지 치료해줘야 된다. 양단탕은 계지탕의 다른 이름입니다.
태양병, 발열, 한출자, 차위, 영약, 위강, 고사, 한출, 욕구, 사풍자의 계지탕. 태양병으로 발열, 한출, 열이 나고 땀이 나는 자는 영혈은 약하고 위기는 강해서 표에 혈체와 기체가 되어 혈을 끌고 가지 못해서 땀을 내보내서 기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수를 땀으로 내보내기 위해 땀이 나는 것이고, 풍사에 의해 된 병을 구하려는 자는 마땅히 계지탕을 주어라. 영약은 영혈이 약하다는 허증이란 말이고, 위강은 위기가 강하다는 것은 표에 기가 많이 모여서 기체가 되어 표혈증이 돼서 기가 수혈을 끌고 가기 힘드니까 기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수가 땀으로 나가면서 자한출이 되고, 이때 사풍인 표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계지탕을 주어라는 원전이고, 이 원전도 기혈수 이론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고, 장준경 선생님이 이렇게 원전에 기혈수 이론을 숨겨놨고 2000년 후에 김항호 스승님께서 찾아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 두 분이 저에게는 평생恩인이라는 것입니다. 18번째, 병상 자한출자, 차위 연기화, 연기화자 외 불해, 이 위기 불공 연기 화해 고의, 이 영행 맥중 위행 맥외 복발 기한 영위화 정류의 계지탕이라. 항상 스스로 땀이 나는 자는 영기, 영혈, 혈은 적당하나 바깥이 풀리지 않아서 위기가 영혈을 끌고 가지 못해서 그런 까닭이고, 영혈은 맥 중앙을 흐르고 위기는 맥 바깥을 흐르는데 다시 발안을 시키면서 영혈과 위기가 화하게 하면 즉시 낫는다. 마땅히 계지탕을 주어라. 기혈수 이론을 모르면 해석할 수 없는 원전이고, 연기는 왕숙화가 선차하면서 영혈을 잘못 적은 것으로 영혈을 바로 잡으면 되고, 영혈로 바로 잡으면 되고, 기혈수 이론을 모르면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서 음양오행설로는 전혀 해석이 안 돼서 상한론 해설서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원전입니다. 너무 어렵게 알아낸 노하우를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깝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바로 잡아서 해석해 주는 이유는 두 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한약의 발전을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19번째, 마지막 원전. 병인 장무탑병 시발열 자한출이 분류자 차위기 불화야 선기시발한 정류의 계지탕. 장, 몸속에는 병이 없는 사람이 때로 열이 나고
자한출이 되면서 낫지 않는 자는 위기가 화하지 못해서 기체가 되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발안을 시키면 즉시 낫는데 마땅히 계지탕을 먹고 발안을 시키면 낫는다. 계지탕의 자한출이 되는 이유를 위기불하로 기체가 혈체와 수체를 끌고 가지 못해서 수체를 땀으로 내보내고 그나마 어렵게 혈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수체가 땀으로 나가는 것이 자한출이고, 표기수혈체에서 땀 나가고 난 후 표기혈체로 체를 풀 수 있는 계지탕을 마시고 땀을 조금만 내주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기혈수 이론과 영이불화의 허증에 대한 원전으로, 기혈수 이론을 모르면 원전을 이렇게 올바르고 상세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처방의 깊은 뜻을 모르고 실력이 깊어지지 않아서 자신 있는 치료가 안 되고 소발의 지삭기식의 요행을 바라는 치료만 하게 되니 상한론은 위험해서 못 쓴다. 상한론을 한자일은 그대로 해석해서 감기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나는 기혈수 이론으로 상한론을 100% 해석해서 불치병인 암까지 치료하고 있는데 말이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다른 병들은 아주 쉬운 병이 되고, 저는 병이 시작돼서 암까지 가는 과정의 처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해 보면 환자의 병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누구한테 치료받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표혈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 마황탕, 갈근탕, 계지탕을 비교해서 강의해 드릴 건데요. 실증, 영이불화의 허증 중 실증, 영이불화의 허증의 체질 비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난강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